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5월 16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모차, 온수매트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 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재수교 후 2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을 이끌 걸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 각하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서울고법 행정칠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선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자격을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신청 자격은 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의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결정에 힘입어 대학별 학칙 개정 등 내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법원 결정에 맞서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하루빨리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앞서 박지선 기자가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의대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현석 기자, 먼저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로 27년 만에 의대 증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재항고 절차가 있는 만큼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심 판결 뒤 반응과 비슷한 건데요. 의료계는 1심에서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판정을 받은 뒤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항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실시된 휴진 상황에서 의료 현장 혼란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정부의 계획은 어떤가요?
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16일 발표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학들도 의대 정원 확대 절차에 본격 돌입할 전망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던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 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외국 제품을 직접 살 수 있는 온라인 해외 직구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용자 급증을 틈타서 위해 제품이 반입돼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안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80개 품목에 대해선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략이 거셉니다. 온라인 쇼핑 1위 쿠팡에 이어 알리와 테무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 지연이나 누락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감안하고 구매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참을 기다려도 배송이 아예 오지를 않아서 하나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점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안정성 문제로 해외 직구를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나 이런 게 불분명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총 6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이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대거 유입되면서 정부는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을 방문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유모차, 카시트 등 어린이 제품과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 생활용품,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 제품 80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되지 않게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유해성 검사를 하고 납이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해외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적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도 체결하고 한라인 구축도 협의합니다. 중국 플랫폼과 자율제품 안전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세법에 따른 유해 제품 반입 차단을 6월 중 시행하고 소비자 24 등을 통해 16일부터 해외 직구 위해 제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유통시장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역차별을 없애주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과 같은 유통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의 급증으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큽니다. 특히 각종 환경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국 저가 온라인 플랫폼의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대형마트 새벽 배송 등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등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합동의 유통산업 미래 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문제는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정부는 21대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품 입고부터 관리, 포장,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배송 단계 단축을 위한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면세 통관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통관 시스템을 개선해 위해 제품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위해 물품 반입 차단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엑스레이 판독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방과 인적 교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1997년 재수교 이후 27년 만에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정상이 방문한 건 10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997년 양국의 재수교 이후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국방과 인프라 개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캄보디아와 교역,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Cambodia cherishes a strong rel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remains steadfast in further deepening the expanding collaboration with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frameworks. 6건의 MOU 서명도 이루어졌습니다. 한 캄보디아 간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특히 캄보디아 측이 우리나라 자동차, 전자기업 등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 설립을 제안하는 등 양국 경제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마약 밀수와 테러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정상 공식 오찬과 배우자 친교 프로그램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올해 이루어진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회담 당시에도 배우자 친교 행사 등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한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F-35A가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군의 F-22와 전투 기동 훈련을 벌였는데요. 근접거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며 기동 성능을 발휘한 훈련 현장을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한국 공군의 F-35A 2대와 미국 공군의 F-22 랩터 2대가 중부 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가 한반도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은 F-35A와 F-22가 공격과 방어 임무를 번갈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맨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며 최상의 기동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이기종 5세대 전투기 간 근접 전투 기동 훈련을 통해 양국의 전술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조종사들은 효과적인 연합 훈련을 통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군은 이와는 별개로 17일부터 24일까지 청주 제17 전투비행단에서 2024 전반기 소링 이글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훈련에는 F-35A와 F-15K,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의 항공 전력이 참여합니다. 적의 전투기와 무인기 침투, 순항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방어 제공 훈련과 도발 징후를 파악한 뒤 적의 이동식 발사대 등 도발 원점을 사전에 파괴하는 항공 차단 훈련 등이 시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 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합니다. 소링 이글 훈련은 우리 공군 자체의 대규모 공중 종합 훈련으로 지난 2008년부터 연 2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최근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을 이끌 걸로 내다봤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포인트 높여 2.3%로 예상했습니다.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세를 이유로 들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전망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잇따라 예측하고 나선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KDI 역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까지 유지했던 2.2%보다 0.4%포인트 높인 2.6%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DI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한 덕분에 지난해 상반기 저점을 지나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GDP는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저 효과까지 겹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고금리로 짓눌렸던 민간 소비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내수 상황에 대해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2.1%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위축된 민간 소비 등 내수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 증가폭이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3.6%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6%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1%로 안정세를 전망했습니다.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한편 KDI는 중동 지역 갈등 확대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과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수출 성장세 악화 가능성 등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지난 14일 노동약자를 주제로 열렸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는 한편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노동약자를 주제로 열렸던 25번째 민생토론회. 사업장 쪼개기,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여력이 되는 사업장들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명절 휴가비나 임금 복지 같은 것은 정규직과 달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안엔 공제회 설치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0일 출범할 고용부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노동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시중 노임 단가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겠다며 청산 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의식주와 금융, 통신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재추진 의지도 확실히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의식주와 금융통신, 중간재 등 3대 주요 감시 대상 분야에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작년 4월 조직 개편 이후 조사 정책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 안전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달부터 학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모빌리티와 숙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을 비롯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사건을 신속히 심의하고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 성장과 독과점 속도가 빠른 AI와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체제와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정책 보고서도 올해 말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오픈마켓과 숙박앱 등의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국내 주소 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조사 중인 대기업 집단 내 부당 내부 거래 사건도 순차적으로 안건 상정합니다. 또 지난 3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의 마일리지 피해를 막기 위해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전 국민 소비 촉진 행사 봄빛 동행 축제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중간 집계 결과 5천억 원을 훌쩍 넘는 매출을 올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부스를 가득 메운 사람들, 제품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상인들과 먹음직한 꼬막 비빔밥을 비롯해 저렴한 제품들이 곳곳에서 눈길을 끕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성대한 시작을 알린 봄빛 동행축제.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 기간, 전국은 물론 해외와 온오프라인에서 각종 특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 나는 행복한 쇼핑으로 정하였습니다. 어느덧 중반에 넘어선 전국민 소비축제.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12일 기준 온오프라인 매출 2,214억 원에 더해 온누리 상품권 1,367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이 2,020억 원 등 총 5,601억 원의 판매 실적이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남은 축제 기간 우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의 판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해보다 많은 50여 곳의 지역 축제에서 제품 판촉이 진행되고 있으며 백년 가게와 착한 가격 업소 등 전국 4만여 점포에서 카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용 홈쇼핑 등 정책 유통 채널에서는 생활용품과 패션용품 등을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동행 특가전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800여 개 상품을 대상으로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유통 플랫폼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의 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의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 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케냐에 지속되고 있는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냐에서는 우기가 시작된 3월 중순 이후 극심한 폭우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3만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구 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습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입니다. 정부는 앞서 은행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1월 말 관련 인가 방식과 절차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요즘 운행이 많이 늘어난 심야버스, 하지만 범죄 예방과 안전 문제에 관해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권익위가 무인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야에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남태경 씨. 장거리 노선을 탈 때면 운전자 한 명이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한 분이 계속 하시면 중간에 쉬시는 시간도 필요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교대로 근무하시는 게 안전상에도 신변상에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버스 안에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안감을 느낀다는 승객도 있습니다. 사고가 요새 좀 잦은 게 좀 보여서 버스 내에서, 그래서 CCTV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의 회복으로 고속 시외버스를 이용해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야버스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흡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심야버스 안전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과 제안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속 시외버스에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호 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고속 시외버스에도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흉기, 무기, 마약류 등을 차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반입금지 물품을 구체화하고 출발 전 차 내 안내방송 멘트에 성추행과 폭력 예방 내용을 추가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버스 내 전좌석에 비상벨을 설치해 성추행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운전자,
또는 다른 승객에게 신속히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야버스에 차량 정보통신 기술 기반 긴급군안 일명 이콜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여 긴급 사항 발생 시 실시간 사고 정보를 119, 112 등과 연계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사별 제각각인 CCTV의 설치, 위치, 해상도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불을 끄고 운행하는 차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실제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개와 고양이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아이들이 부족할 뿐이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럽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황은 아이들로 채워져야 할 집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슬픈 장소가 돼가고 있다고 한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년 동안 유럽의 합계 출산율은 1.5명 내외를 맴돌고 있습니다.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특히 이탈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이탈리아를 제치고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인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다소 충격적인 인구 전망을 내놨는데요. 2060년에는 국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배가 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미래 한국의 인구 시나리오를 예측한 건데 시계추를 조금 더 앞당겨 볼까요?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900만 명에 달한다. 이보다 앞선 2038년에는 신규 병력 자원 20만 명 선이 무너진다. 더 가까운 2033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향후 출산율 전망도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결혼 생각이나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61%에 그쳤습니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지금까지의 정책의 효과는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문제의 원인과 해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단의 대책까지 예고하면서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존 정부 조직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는 한계가 있다며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어떤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부총리가 이끌게 될 저출생 대응 기획부는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향후 10년이 인구 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저출생 대응 기획부가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고 공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오전 한때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일교차가 더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에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1도 되겠는데요. 그 밖에 춘천 7도, 대구는 10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춘천 26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9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13도, 대전 11도, 세종 9도, 춘천 7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수원 25도, 청주 2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12도, 강릉 13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 12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광주 26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 최대 3m, 동해는 최대 4m로 물결이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검색 결과를 보면 5월 가족여행의 열쇠말은 꽃놀이였고 주로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축제 검색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향 꽃축제 박람회부터 서울 장미축제, 자라섬 꽃페스타 등 전국에서 다양한 꽃축제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